오늘부터는 이제 쌤이 시험 대비라서 거기 어디 피냐면 172페이지. 빨리 다녀야지. 여기 일단 본격 들어가기 전에 니네 앞으로 6월 4일날 전공 모의고사가 있고 6월 말에서 7월 초부터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되겠지. 근데 영어라는 학문이 어떤 학문이야? 일단은 간단한 문장을 쓰는 것도 뭐 저수령은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해석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됐는지를 점검하는 게 영어 출제 방식의 기본이야. 다시 영어로 된 글을 읽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시험이야. 오케이? 그래서 내신이 더 쉬운 거야. 왜? 우리는 시험 기간 동안에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이 어느 정도는 됐으니까. 그럼 수능은 왜 어렵다고 하는 거야?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용을 그 순간에 잡아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럼 어른들이 니네를 무슨 고문하는 게 아니야. 니들 괴롭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처음 본 지문이지만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문제를 낼게 하는 게 있어. 이 모의고사 출제 방식에서. 오케이? 그걸 내가 학원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를 하면 열을 한다고 기본 구성 방식에 익숙해지잖아? 익숙해지면 이제부터는 어떤 소재가 나와도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2학년들도 다시 복습을 해줬는데, 그래서 앞 시간에 2학년들도 선생님한테 계속 들었어. 니네도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데 체화시켜야 돼. 교과서 및 모의고사 출제되는 모든 영어 교과 과정의 지문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에서 끝나. 본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했는데 왜 또 얘기하세요? 내가 오토메이션 시키려고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어떤 앞부분에 통념을 제시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문장의 분위기가 고등학교 때 내신을 열심히 하면 대학 진학에 문제가 없다라고들 한다. 이렇게 나왔어. 일반적인 사람들. 하지만 이렇게 나온 거야. 글쓴이가 말하려는 것은 내신만 가지고 대학을 가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는 앞부분에서 소재가 파악이 되면 주장이 중하반부에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방식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지문을 읽었더니 이게 내가 아는 얘기더라.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다 이해가 되는 얘기더라. 1 더하기 1은 3이라,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더라. 그럼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 그럼 이걸 말하려는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앞부분에서. 자, 그런데 소위 너희들 듣보잡이라고 하지. 내가 들어보지도 본 적도 없는 새로운 개념이 앞에 등장해. 그럼 수능 지문은 이 개념을, 이 핵심이 되는 소재를 점점 더 어떻게? 대충 자세히, 더 자세히 구체화시키면서 설명을 해줄게. 이 두 가지야. 오늘부터는 이 자이스토리 기출문제를 풀면서 문제 유형이 어떻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썼는지부터 확인을 해. 그럼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너희들이 생전 처음 보는 모의고사 지문 읽을 때에도 첫 번째 출제 방식이 뭐냐? 이런 지문의 구성이 깔리고 이것의 토대로 수능 1번부터 45번의 주요 문제들이 다 뭐냐? 이게 되고 있느냐를 묻고 있어. 국어 시간에 배워서 알지? 대입하기 뭐야? 이 글이 그래서 이걸 말하고 있는지,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뭔지, 또는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뭔지, 그걸 니네가 파악했어 라고 확인하는 게 몇 번 문제야? 주제, 주장, 요지, 제목 이런 거. 오케이? 됐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재진수로 확인이야. 확인이 뭐냐? 대의를 읽었지? 그럼 그 대의에 맞도록 여기에도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 이걸 묻는 거야. 가장 보편적인 문제가 30번이야. 30번이 뭐야? 어휘지. 어휘. 어휘가 대의가 없는데 어휘를 알 수 있어? 그러면 출제 방식이 대부분 이쪽이 많아. 이렇다라고 해놓고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그럼 이건 역접이 아니니까 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럼 수학도 못해도 된다, 잘해도 된다. 그럼 대의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부합한 것이 맞냐 틀리냐를 찾는 게 30번이라고. 어휘. 오케이? 자, 그런 재진술 확인 문제가 31번부터 34번. 빈칸도 마찬가지야. 오늘 이제 빈칸부터 할 건데. 그러면 니네 물리적으로 주장의 문제가 쉽겠어? 어휘 문제가 쉽겠어? 내용을 떠나서 이게 쉬워. 얘는 어디서 끝나니까. 대입판만 하면 되는 거야, 얘는. 근데 얘는 어디까지 가야 돼? 대의를 모르고 어휘 선택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사고를 해야 된다니까. understand? 또 물어볼게. 지난 시간까지 풀었던 순서 문제 어디까지만 가면 돼? 약간 애매하게 이번엔 단어가 아니고 덩어리로 첫 줄에 내가 무조건 뭐 나온다고 했어? 순서 문제, 주어진 문장. 지난 시간에 했잖아. 주제 등장한다 그랬지. 그럼 그 주제에 맞도록 어떤 재진술이 이어져야 되겠느냐, 이걸 확인하는 문제라고. 요약문 어때? 요약문 전체적인 글을 읽고 그 대의를 어떻게 해라? 다시 한번 짧게 썼을 때 뭐가 맞냐, 이렇게 묻는 거야. understand? 자, 그 두 가지의 대표적인 문제를 합쳐놓은 게 몇 번이야? 내가 전체 1번부터 45번까지 문제가 다 이 원칙으로 구성되는데 마지막에 41번, 42번 문제가 뭐야? 41번이 제목, 대의 파악이지. 42번이 뭐야? 30번처럼 어휘로 나오지. 재진술이지. 그래서 마지막에 내 수능 출제 방식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이거. understand? 그래서 41번, 42번을 우리가 무슨 문제라고 그래? 종합 문제라고. understand? 뭐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 미리 연락했어. 그러니까 세뇌라고 그러지. 니네가 수능 출제 방식이 바뀌는 건 니네는 해당 없어.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가? 걔네들부터 수능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 그럼 니네가 졸업할 때까지는 1번부터 45번의 이 대의적인 원칙이 그대로 지켜질 거란 말이야. 자, 얘기할게. 6월 4일날 모의고사 볼 때 듣기 빼고 또 중간에 실용문 있지. 실용문 그냥 읽고 푸는 거 있잖아. 도표 빼고 나머지 문제 주요 주제 함축어고 의미파 그 다음에 어법 빼고 어휘 빈칸 4문제 삽입 2문제 순서 2문제 무관한 문장 1문제 그 다음에 요약문 1문제 그 다음에 여기 41번 40번 제목 어휘 2문제 그 다음 마지막에 순서와 지칭을 찾는 쉬운 문제 장문 독해까지 모두 다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걸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알겠어? 그럼 시험의 성격을 알아야 우리가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지.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아류들이야. 아류. 비하하는 게 아니고 수능 출제 위원들이 있잖아. 엄청나게 고퀄리티의 문제를 냈어.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에 모의고사를 넣는 건 우리도 우리 학교 수준에 맞게 그걸 흉내내 볼게.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능 문제 유형과 학교 내신 문제 유형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그지? 그래서 너네가 수능을 베이스로 열심히 공부하면 내신 공부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좀 더 쉬워질 수 있다. 즉 내신과 수능 영어를 별도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선생님이 숙제로 분석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구성 방식을 분석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샘플링을 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여기 지금 발곡고하고 효자고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인데 일부러 뭐 샘플링도 되겠지만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지금 강의를 해주는 거야. 거기 지금 몇 페이지라고 했어? 페이지 172페이지에 작년도 6월에 나왔던 문제고 M3야. 자, 이걸 1번이라고 할게. 내가 지금 잠깐 시간을 줄게. 이걸 2번의 구성 방식이라고 할게. 니네 요것만 파악해. 지금 M3 읽으면서 이게 몇 번의 구성 방식이지만 파악해. 답을 쓰라는 게 아니야.
이게 대충 해석 안 되고 해석되는 데를 보니까 통념을 얘기하고 역접의 표현을 쓰면서 주장을 반전시키느냐, 아니면 어떤 소재를 툭 던져놓고 그걸 점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느냐, 어떤 방식이라는 거죠. 책으로 봐봐, 책으로. 그래서 지금은 문제 풀이가 아니고 구성 방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빈칸에 답부터 먼저 쓰고 분석을 해볼게. 빈칸의 답은 2번에 previous experience. 자, previous 어떤 뜻? 물어보니까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영어 과목이야.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내가 지금 5등 수능 모의고사 얘기할게. 모의고사 5등급이야. 4등급 맞고 싶을 거 아니야. 4등급은 3등급 맞고 싶고 3등급은 2등급 맞고 싶을 거 아니야. 당연히 2등급은 1등급이 맞고 싶겠지. 그지? 요렇게 한 등급 올리는 건 지금 내 수준에 비해서 단어만 늘어나도 올라. 단어. 어휘. 오케이? 그럼 얘가 3등급까지 오르려면 단어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게 물리적인 계산이야. 지금 현재 모의고사 3월거 본거 등급들 다 있을 거 아니야. 난 딱 한 등급만 올리겠다. 뭐만 하면 돼? 단어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 새끼들은 단어만 외우는 거야. 상대적으로 편해 보여, 공부가. 그 거꾸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단어 이외에 니들한테 공통 강의로 준 이런 내용에 대한 익숙함 있지? 다 입력이 된 상태야. 내 말 알아들어? 이런 문장의 구조나 출제 방식에 대한 이해가 다 있어. 있는데 왜 1등급이 안 나오지? 어휘가 좀 아직 익숙치 않은 게 있어서. 그럼 얘네는 어휘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단어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강의가 추가돼야 되니까 할 게 많은 거야. 아이러니하게 영어는 등급이 올라갈수록 공부하는 양이 적어져. 점점. 뭐 당연한 얘기인가? 어쨌든 그 기본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는 건 다 단어야. 근데 내가 물어볼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내가 단어가 뭐가 됐든 간에 하루에 본인에게 주어진 양을 매일매일 소화하는 공부 방식을 쓰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내가 그래서 물어봤잖아. 너희들 하루에 단어 몇 개 외우겠냐? 그래서 뭐 10개요. 그러니까 10개면 1년이면 3,650개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몰아서 한 달 전에 하지 말고 쭉 나눠서야 부담도 없고 오래 간다고 했잖아. 얘기 다 했어? 결석한 사람 못 들었겠지만 얘기 다 했지? 물어볼게. 지금 하고 계시냐고. 매일 친척이 오든 외식을 하든 변치 않고 나는 교과서 단어가 됐든 모의고사 기출 단어가 됐든 학원 단어장이든 나는 하루에 꼭 10개는 내 걸로 만들 거야 라는 공부 방식을 유지하고 계시냐고요. 시켰는데도 안 하면 결과는 뻔한 거야. 마음을 고쳐 잡고 오늘부터라도 오늘 공부한 내용이 돼도 좋고 아니면 학원에서 쓰는 단어장이 돼도 좋고 아니면 학교 교과서 그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정리해준 단어가 돼도 좋고 하루에 10개 20개씩 오늘부터 계속해. 기말 끝나면 중단하는 게 아니고 니네 3학년 대입 수능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 그거를 안 하면서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왜 영어가 안 오르죠? 아니 땅속에 금이 있어도 삽으로 파야 나올 거 아니야. 금이 분명히 땅속에 있는데 파지도 않고 왜 금이 안 나오지?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정해놓고 해. 그런 사람들은 벌써 1학년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매일 한 친구들은 이 단어를 모를 수가 없단 말이야. 프리비어스. 반대말이 뭐야? 반이와 항상 염두에 두고 하라 그랬지? 프리비어스가 이전이야. 그럼 다음이 뭐야? 넥스트 반대말이야. 그럼 뭐야? 이건 무슨 경험이라고 해?
이전의 경험. 이런 말도 알아? 사전 경험. 그치? 그럼 이 앞에 있는 거지? 집요하게 공부하는 게 뭔지 알아? 선생님, 저 previous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가 좋을까?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 공부한 사람은 지금 선생님이 써주자마자 아 이런다고. 근데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 저건 또 씨발 뭐야 이런다고. 프라이얼이 뭐였어? 이전이지. 이전이지. 그 사전 지식이야. 사전 경험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험 범위인 사람들은 이 빈칸이 물론 답이 previous experience로 나왔어. 그지? 근데 답지에 prior로 나오면 알아볼 수 있어야지. 됐냐? 여기까지 볼 거야. 선생님이 얘기한 거 맞는지 보라 그랬어. 내가 뭘 맞는지 보라 그랬어? 설명의 구성 방식이 맞느냐를 보라고 했지? 그래서 요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공식이야. 주어가 목적어를 뭐뭐 한다라고 썼잖아? 그럼 우리가 이 목적어를 이렇게 하는 뭐가 있겠어? 당연한 이유나 목적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거든. 자, 혼동하지 말아야지. 이게 뭐랑 혼동이 될 수 있어? 이 구성이 목투랑 혼동이 되지. 그럼 얘가 경험치가 쌓이는 거야. 독해할 때 이건 얘가 이렇게 하게 시킨다도 될 수 있지만 이 둘이 관련성이 없으면 이걸 하는 목적이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한 애들은 선생님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이니까 이것들이 이것 하도록 시키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목투 단어로 유지를 본 적도 없잖아. 사용합니다. 뭘 사용해? 이전 경험을 뭐 하려고? 예측하기 위해서. 내가 왜 하루에 단어 10개 정도만 공부하라고 하는 줄 알아? 100개 외우시는데 왜 10개만 하라고 하세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고민을 해요. 이거 뭐 내가 아는 다른 단어랑 어소시에이션이 없나? 어소시에이션이 뭐야? 연상. 한 단어가 등장하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잘라보니까 내가 아는 다른 단어랑 패턴이 비슷한 게 나오면 의심하고 찾아가야 돼. 자, 풀이라는 거 많이 봤어 안 봤어? 우리 오늘도 나왔네? previous. 그지? 어떤 느낌이야? 사후야, 사전이야? 전이야, 전. 전이라는 건 앞선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보통 풀이는 안짜 내가 까먹지 않았나?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 무슨 전자? 앞전자. 이런 뜻이에요. 풀이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 선사시대를 뭐라고 하죠? 역사가 히스토리지. 역사 이전의 시대를 뭐라고 하고 있어? 프리히스토리. 이런 식으로 단어가 늘어야 된다니까. 오케이? 딕트는 어디서 봤어? 딕트. 본 적 없어? 이렇게 쓰면 익숙해? 딕션? 외래어로 쓰잖아. 황윤진은 참 딕션이 좋다. 뭐가 좋다는 거야? 말을 잘한다는 거지. 또박또박. 딕트가 말이야. 그래서 말을 모아놓은 책이 뭐야? 딕셔너리야. 단어가 지금 여러 개 잡히지 않아? 그러면 내 말한 대로 해, 이 새끼야. 딕테이트. 독재하다. 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 그게 딕테이션이야. 오케이? 니네 딕테이션 많이 했잖아. 듣기 평가하면 딕테이션. 그거 니네 생각으로 마음대로 자유주의로 바꿔 쓰는 거야? 아니야. 들리는 대로 그대로 써야 돼. 오케이? 그럼 단어 이거 외울 필요가 없겠네. 하든 프레딕트가 뭐야? 어떻게 말하기? 미리 말하기잖아. 그게 뭐 하는 거야? 예언 예측이잖아. 뭐 이걸 또 PRE, DICT, 딕테이트, DIC, TIT 개고생. 오케이? 니네한테는 생기부 내용에서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 나는 오늘 영어 수업 시간에 predict란 단어를 공부한 다음
이 predict의 어원에 대한 조사를 좀 해봤다. 알고 보니 내가 그냥 외웠던 모든 단어들의 어떤 어원이 공통점을 갖는다는 걸 분석하고 스스로 어원과 단어 완성에 대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선생님과 제출하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여기에 뭐 보이는 줄 알아? 수업 시간에 한 단어 배웠는데 그 단어를 그냥 암기하지 않고 나의 어떤 탐구와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끌어내고자 노력했다는 게 보이는 거야. 생기부에서 100점이야. 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니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은 툭 수업 시간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생활 주변의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그걸 이해 못해도 돼. 이해하고자 하는 뭘 했다는 게 보여줘야 돼. 노력을 했다는 게 생기부에 보여요. 그게 3.0등급인데도 아니 지금 5등급 제도니까 2등급 중반이면 거의 3, 4등급이거든? 2등급 중반인데도 경희대 갈 수 있는 생기부야. 오케이? 참고하고 자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늘 얘기하는 거지만 베네가 뭐야? 이것도 어원이 있어. 베네가 뭐야? 좋은 거라고 그랬지?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카페 베네 또 좋은 거 우리가 얻는 거 뭐 있어? 베네핏 있잖아. 베네핏. 그럼 베네딕트가 뭐냐고.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야? 닥터 스트레인지 걔 이름이 베네딕트잖아. 어? 엄마가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좋은 말하고 살아라 그래서 베네딕트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영국에 가면은 베네딕트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되게 많아. 우리말로 하면은 뭐 착한 이름 뭐냐? 김선함 씨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베네의 반대말이 또 궁금해지는 거야. 베네의 반대말 뭐라고 그랬어? 베네의 반대말 말레야. 말레. 그래서 니네 악독한 마녀 말레피센트 그 뿔 달린 마녀 있잖아. 그 사악하냐. 이 수능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네가 나오면 좀 좋은 뜻이겠구나. 정확한 뜻이 몰라도 베네피션트, 베네볼런트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 정확한 뜻은 몰라도 이거는 뭔가 긍정적이구나. 포지티브한 단어구나. 말레피션트, 말레 나오면 부정적이구나. 요것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그 단어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선생님 지금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그렇지? 니네 공부할 때 이런 집착이 필요하다. 대충 이렇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끝까지 공부하고 나면 프레딕트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아닌 단어가 되는 거야. 우리한테는. 오케이? 자, 그래서 목적은 예측하는 건데 예측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목적어가 필요해. 자연스럽게 무엇을 예측해야 되잖아. 지금 내가 알기로 지금 영어 기본기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이 수업을 꼭 들어야 돼. 그래야 너네가 스스로 공부할 때도 도움이 돼. 선생님이 지금 2줄도 못 넘어갔어. 근데 집에서 공부할 때 내가 기본기가 약할수록 이 전체를 다 오늘 끝장내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대충 끝까지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그냥 빡세게 하다 보면 이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끔 만들어야 된다. 프레딕트 타동사니까 뒤에 뭐 필요해? 을이 필요하지? 을을. 선생님 을이 뭐라 그랬어? 목적어지. 목적어는 품사가 뭐야? 명사. 그런데 그 명사가 단어가 아니고 where로 시작했으니까 단어는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있어? should 동사 원형이니까 당연히 동사가 포함되어 있지. 목적어 역할을 해야 돼. 근데 그 안에 동사가 있어. 그럼 일단 절이지. 그리고 목적어는 품사가 명사니까 무슨 절? 명사절이지. 이때 여기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지만 난 까먹었어. 명사절을. 그러면 빨리 연속책을 뒤져가지고 나 명사절 까먹었나? 이거 뭐였더라? 4가지 있는데? 있겠지 뭐. 3개 있어?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선생님이 불러주지 않아도 딱딱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더 수준이 나은 거고. 무슨 절? 명사절, 객절. 또 뭐 있어? if나 뭐뭐인지 아닌지의 if나 무슨 절? 웨더절.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동사, 의주동 문장.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 중에서 관계대명사 무슨 절? 왓절. 이게 머릿속에 있는 애는 이 넷 중에서 where로 시작했으면 가능성이 뭐겠구나.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뒤에 어순도 당연히 동사 주어가 아니고 주어 동사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의, 주, 동 이렇게 끊으면 딱 떨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해서 where이 어디니까 어디에다가 우리가 pay
지불할 것이냐? attention, 뭐를? 주의력을 툭. 됐냐?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집중해야 되지? 그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사용한다? 과거의 경험. 저기 우리 원장님이 전수막 걸어놓은 거 있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안다는 게 뭐야? 과거의 경험이지. 그지? 그 경험이 있어야 같은 것도 집중하는 포인트가 달라진다. 오늘 선생님이 수업을 똑같이 앉혀놓고 하고 있어. 근데 내가 과거에 이런 비슷한 수업을 듣고 시험에서 효과를 봤다. 그럼 얘는 알지. 같은 수업을 들어도 뭐가 중요한지 알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때 잘 들어야 돼. 그걸 집중하겠지.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애들은 어디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야.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리고 집에 가서 그러겠지. 이게 중요해! 그랬더니 이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면 생각나는 건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왜? 과거에 학원을 그렇게 다녔어. 그지? 근데 이런 건 다 추임새고, 이렇게 얘기할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별표를 치고 막 따로 적는 건 되게 중요한 것이었어. 그럼 이제 봐봐. 그럼 여기 적는 것보다 여기 있는 건 정말 포괄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야 돼. 아는 만큼 달리 보이는 거야. 여기서 아는 만큼이 뭐야? 이거라. 됐어? 됐어? 먹어본 놈이 뭐야?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 그거 아니야? 롯데월드도 처음 간 놈보다 뭐 했던 놈이? 여러 번 가본 놈들이 효과적으로 롯데월드에서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알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요 내용은 아주 일반인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게 반전이 아니라 이 막연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봐봐. 이게 빈칸이었잖아. 나는 써놓고 설명을 했잖아. 그치?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뭐야? 이게 반전이 아니라 이 주제를 여기다 설명해 놓았으니 이 내용을 보고 뭐 해라? 찾아내라. 그럼 여기에 다른 말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빈칸이 맨 앞일 때는 이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오케이? 이게 몇 번이야? 31번이지, 그지? 빈칸 주고. 그럼 우리는 이제 힘을 줬다 뺐다 해야 돼.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까? 여기에 만약에 과거의 경험이다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게 결정적인 답을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지. 무게감을 달리하면서 봐봐. 다른 상황들이 다른 기대치들을 만든다. 무시해도 돼. 우리는 기대치를 사용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넘어가. 이것은 심오하게 보여진다. 이게 나타났대요. By the scientist, 과학자 자레드 다이아몬드에 의해서 보여지는데 그의 책 건스, 점스 앤 스틸이라는 책에서 보여진다. 아직 제주축이 아니야. 그는 describe, 뭐 했다? 묘사하다. 주르륵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depict, 또 써도 돼? 아니 묘사하는 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또 해도 돼? 아니 해도 되는지만 판단해봐. 지금 내용상 그 사람은 책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 사전 찾으면 입증하다 이렇게 나올 텐데 입증하는 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보여주는 거. 또 본문에 나온 거 찾아봐. 지금까지 해석한 부분에서 이 보여주다를 뜻할 수 있는 단어 찾아봐. 이거 아니야? 아니 그럼 약간 뜻을 변형시켜서 써도 돼 안 돼? explain. 설명하다. 책 속에서 이 주장을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치? 야! 니네 전교 1등 수능 1등급 맞고 싶지? 단어 쭉 배우라고. 앞으로 다른 지문에서 만약에 describe가 나와도 난 여기까지 쓸 수 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알겠어? 근데
나오겠어? 당장 디스크라이브도 급한데 뭘 이러면 계속 뒤처지는 거야. 시리즈 불러줬다. 알겠어? 다음에 또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보여주고 있는데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의 모험적인 뭐였어? 돌아다니는 거야. 모험적으로 돌아다니다. 이렇게 번역할 거야. 그냥 모험이야. 여기저기 다니는 모험이야. 이 책 속에서 모험의 얘기가 나온다고. 어디를 통과하는 뉴기니아라는 정글. 이 사람이 누구랑 기행론 같은 거네. 네이티브 원주민 뉴기니아과 함께 돌아다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 사례 속에서 사람들이 뭘 사용하는지 어디에 내가 어디를 집중할 거냐에 따라서 뭘 사용하는지 예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뉴기니아인 원주민하고 이 글쓴이는 과거의 경험이 서로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지. 원주민은 이곳에서 평생 살아왔으니까 지역을 다 알고 있고 또 이 지역이 아닌 이 유명한 사람은 여기 산 사람은 아니니까 또 보는 포인트가 다르겠지. 과거의 경험이 다르단 말이야. 일단 첫 번째 슬쩍 던져줬는데 그는 이런 사실을 relate, 원래 관계시키다지만 목적어 명사절 나오면 언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책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이 원주민들이 자 나와 안 나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 텐드 2 뭐야 강미성 텐드 2. 자 지금 머릿속에 텐드 2 딱 보자마자 선생님이 물어보지 않아도 be likely to, be apt to, be inclined to, be prone to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 정도 돼야 내가 이제 영어 좀 할 수 있겠다. 텐드 2 학교 선생님 어떻게 해? 니네는 지문 바꿔놨어요. 지랄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바뀌어? are likely to 이렇게 써놔도 같은 걸 알아야 된다니까.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잘해 못해. 폴링 수행을 잘 못한다는 거야. 어떤 작업은 끊어줘야지. 태스크, 웨스턴을 붙으면 이상하잖아. 보통 이렇게 어색한 단어 두 개가 끊기는 데는 뭐가 빠진 거야? 관계사가 빠진 경우가 많다. 태스크는 말이 되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잖아. 태스크, 웨스턴어즈는 이상하단 말이야. 이럴 땐 거의 10중 8구 관계사절의 시작이야. 어떤 일이다. 그동안 그 전에 니네 have pp 과거 있어 없어? have pp 과거 들어있지? 지금 여기 현재형으로 썼단 말이야. 경향이 있더라가 지금 현재잖아. 그럼 여기 have pp를 썼다는 건 이런 경향이 있는 것보다 더 후야 더 전이야. have pp는 현재도 포함한다고 하지만 과거의 무게중이 더 큰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왜 서양 사람들은 have been trained 뭐 받았어? 어디서 훈련 받았겠어? 여기 정글에서? 아니면 정글에 오기 전까지 본국에서 훈련을 받았겠지. 뭐 하도록? 하라고 훈련받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그 일. 자, 누가 익숙한 일이야? 이 태스크는 누구에게 익숙한 일이야? 원주민이야? 아니면 서양인이야? 서양인이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야. 이 일을 원주민은 잘해 못해. 잘 못한다는 거야. 투얼리잖아. 그럼 중요한 게 뭔지 집중을 잘 못한다는 거지. 서양인들은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봐야 돼! 라고 훈련받아 왔는데 똑같은 일을 원주민한테 시키면 원주민은 그게 중요하다고 집중하고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중요한 게 나와도 어때? 넘어가는 거지. 니네 똑같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치면 과거에 경험이 많은 애들은 저거 중요한 일이야. 잘 들어야 돼. 경험이 없는 애들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이가 중요해도 뭐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과거의 경험이야. 응? 자, 하지만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stupid 어떤 놈들은 아니야. 머리가 빠가는 아니야. 원주민들이 두뇌가 떨어져서 서양인들이 잘한 일을 못하는 거 아니야. 결정적인 차이는 뭐니? 일반화시켜봐. 과거의 경험이야. 원주민들이 이 일을 못하는 것은 서양인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 경험이 있다 없다? 재진술 맞잖아. 오케이? 절대로 수능 빈칸은 니네 머릿속에서 뇌피셜로 쓰는 문제가 없다니까. 그냥 없어. 그런 문제가. 무조건 글 속에 답이 있어. 오케이? 자, 이게 부족해?
부족해서 친절하게 1학년 모의고사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준다. 봐봐. 멍청한 게 아니면 실제로 얘네들이 뭐도 있어요. 자신의 원주민들의 경험을 가지고 잘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서양인들이 하는 일 말고 원주민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즉 디텍트 뭐야? 디텍트 감지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서 뭔가 증거를 찾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디텍티브. 탐정이나 경찰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형사라 그러지? 디텍티브가 그런 뜻이 있어. 형사, 탐정. 오케이? 자, 그래서 그들은 감지할 수 있는데 서양인 이것도 못하는 게 돼야 되겠지. 발음은 subtle. 뭐 중요한 게 아닌데 미묘한. 미묘하다는 건 뭐야? 딱 드러나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그런 변화. 어디서 벌어져? 정글에서. 응? 정글에서 아주 이거 반대로 서양인들은 이 변화를 알아채 못 채겠지. 하지만 이 정글 속에 있는 그 미세한 변화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이 멍청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good for 이 찾아낸다는 사실은 좋아. 뭐에 좋아? 따라가는데 좋아.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길을 잃지 않는 거지. 어떤 포식자의 길을 또는 for finding the way back home. 자, 포식자에 대한 경로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좋다. 포식자. 첫 번째는 포식자의 경로를 따라가야 돼. 여기서 따라간다는 것은 포식자를 피해야 되니까 포식자의 경로를 인지하고 피한다는 얘기야. 두 번째, finding the way. 집으로 가는 길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서양인들은, 웨스터너들은 포식자 피하고 길 찾기 잘하겠어? 못하겠어? 못한단 말이야. 길을 잃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들은 이걸 아는 거야. 구체적으로. 뭘 알아? 어떤 곤충들을 leave alone 그대로 남겨둬야 될지를 알고 있고 또 뭘 알고 있어? 어디에 음식 이거 똑같아. 노후 타동사 의 주동이야. 어디에 음식이 exist 뭐 하는지 존재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can build 뭐 할 수도 있어. 만들었다가 태어라 그랬어. 티어 아니고 태어. 해체하다 찢어 발기다. 만들고 부실 수 있어. 뭐를? 보금자리를 어떻게? 아주 어떻게? 쉽게. 오케이? 자, 다음 공부. 이제 뭐야? 이제 이거 이지가 형용사지? 이지가 형용사지? 이제는 명사야. 쉬움. 이걸 알아야 with 플러스 추상 명사는 해석할 때는 부사로 하면 돼. 자, 이제 고난도 심화가는 거야. 그럼 이게 학교 내신 문제의 범위야. 요번에 발곡은 시험 범위다 이거. 내가 미리 땡겨 조자도 시험 범위야 이거. 나머지는 아직 시험 범위 안 나왔고 6월 반 안 봐서 모르겠는데 효자 발곡은 이거 시험 범위 지문이야 지금. 졸 때가 아니야. 이거 두 단어 한 단어로 바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남겨두고 이질 있어도 안 돼. 왜? 위들은 품사가 뭐야? 전치사, 명사 써야 돼. 부사 쓰려면 아예 싹 지우고 써야 돼.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되겠네. 이거 지우고 이제냐 이제냐. 그럼 변형이야. 알겠어? 서술형 나올 때에도 위드 없이 이걸 주면 쓸 줄 알아야지. 알겠냐? 아니 문제 다 뻔한 거 아니야? 공부만 열심히 해. 나올 거 뻔한데 뭘 그래. 아 내가 너 좀 거만해 보이니? 나는 딱 보여. 니네 쌤이 뭐 낼지 딱 보여. 니네도 연습하면 보여. 자, 다이아몬드. 사람이야. 또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생각하면 미친 거지. 여기 후가 나오는데. 이 다이아몬드 한 사람은 who had never. 헤드 PP 왜 나왔어? 왜 헤드 PP를 썼어?
이 사람이 그 장거를 여행한 게 언제예요? 과거지. 어?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번도 그런 정글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 없어? never. 없지? 그럼 이 사람은 능력치가 없다고. 무슨 능력치가? to pay attention. 뭐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경험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그지? 됐냐? 니네 여기까지만 읽으면 선택지 한번 봐봐. 이게 지금 주관식이 아니잖아. 그럼 선택지 1번 close cooperation. 뭐니? 니네 사랑하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단어. operate가 뭐야? 이게 작동하다.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operate야. 그럼 조작 작동이 뭐겠어요? operation. 이거야. co가 들어가면 쌍방이야. 그래서 이걸 읽을 때도 cooperation이 아니야. 합성어기 때문에 cooperation 이렇게 나눠서 읽어야 돼. 그래서 협조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이렇게 읽는 거야. 어? cooperation이 아니야. 서로 혼자가 아니라 서로 잘 돌아가게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협조와 협동이라고 하는 거야. 미국의 경찰들이 검문 딱 끝나고 사람들을 보낼 때 Sir,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이게 무슨 단어야? corporate. 기업 이런 단어는 헷갈리지. 헷갈리지만 이 부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안 헷갈려. 이게 내가 아까 얘기한 어원 공부가 되는 거야. 안 헷갈릴 거 아니야. 협조는 서로 코가 있어야 되고 오퍼레이트야. 그럼 두 개인 거 알 거 아니야. 오가.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게 이거니까 나머지 하나는 기업이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편하지. 무식한 놈들이 COR인가? 단어 힘들어요. 이 지랄 한단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외우려고 하니까 힘들지. 됐나? 여기까지 답은 찾아서 자 1번 그러면 긴밀한 협조가 답이 돼. 우리는 긴밀한 협조를 사용한다. 두 번째 답이고 세 번째 survival instinct 뭐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지 예측하기 위해서 생존 본능 나왔어. 인스팅트 본능. 4번째 네 번째 답 쓰면 도라이지. 현대 기술을 왜 써? 근데 쓴 놈 있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비웃어 주라고 이런 문제 나오는데 4번에 답 쓴 놈 있으면 이 새끼 찍었구만. 5번 parental advice 뭐야? 부모의 조언. 자 매력적인 오답은 몇 번이야? 대충 이건 낭패 날 수 있는 거. 아까처럼 대가리 파악 안 하고 중간만 읽다 보면 원주민 나오지. 그럼 니네가 연상을 뭘로 하는 줄 알아? 원주민들은 뭔가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뇌피셜로 그 인스팅트 들어가는데 답 쓴 놈이 많았어. 나머지는 답 쓰면 진짜 찍은 거고. 그래서 수능 지문이 이렇게 하나 정도는 대충 읽으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해. 요거 보통 쉬울 때는 1, 2, 3, 4번 중에 답하고 하나 정도가 더 헷갈려. 작년 수능이 어려웠다는 것은 이 헷갈리는 매력적인 오답이 3개, 심지어 4개까지 나왔어. 그럼 애들이 이걸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틀려? 이거 해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겨. 그래서 선택지 무시하면 안 되네. 그래서 지금 선택지 단원생고 폼부를 봐준 거야. 마지막 거 문법 설명 하나 할 거야. 요번에 발곡하고 요자는 이거 들어가니까 무조건 서술형 대비해. 무조건. 지금부터 적는 거. 다른 교과서도 내가 보니까 교자 발곡 말고도 교과서 본문에 이게 나오더라. 지금 거 잘 들어. 요것만 듣고 쉴 거야. 우리 기본적으로 가정법 배웠어. 배웠어? 가정법? 가정법 과거 해석은 현재야. 방금 읽은 지문하고 똑같아. 지금 이게 중요한 설명이거든. 근데 과거에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애들은
또 뭐 적겠지 뭐 우리 시험 안 나오겠지 뭐 이지랄 하는 거야. 이거 나온다. 과거 쓸 때 if 주어 잘 봐. 원칙은 동사의 무슨 형? 과거형 쓰라고 했으니 if I knew 어떻게 번역할 거야?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이야 안다면이야? 안다면 실제로 모르는데 현재로 해서. 근데 이 가정법에서는 I가 원래 was인데 우리가 were라는 표현을 쓰잖아. 가정법에서 were로 쓰잖아, 그지? 어? 과거형도 있고 비동사일 경우에 were를 쓴다는 거지, 그지? 됐어? 이렇게 두 개 쓸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쓴 다음에 뒤에 주어 would. 내가 지금 눈가리들을 다 보고 있다. 어? 듣는 신용만 하면서 머릿속에 안 넣는 자들은 혼난다. 요거의 가정법 기본이었지. 해석 뭐야?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이거 아니야? 자, 잘 들어. 지금 내가 오늘 알려주려는 것은 가정법, 특히 if 가정법에 도치를 얘기한다. 도치. 도치는 뭐 하는 거야? 자리를 바꾸는 거지. if 가정법 도치에서 이건 도치가 안 돼. 도치가 안 돼. 오케이? 그대로 써야 돼, 이거는. 근데 두 번째 경우 이거 쓰는 경우 있지. 얘는 if를 지우고 were를 꺼내고 주어 쓰고 나머지 쓰면 도치가 끝나. if만 없애는 거야. 대신에 주어랑 were를 뭐 한다? 바꿔치기 한다. 그럼 아까 if I were you가 무슨 뜻이야? 해석 현재로 해서 내가 너라면이지. 난 네가 될 수 없으니까. 자, 이걸 도치하면 어떻게 돼? were I you가 되면 if 없어도 내가 너라면이야. 역형들이 뭐라고 해? I, you 이러는 거야. 친구랑 얘기할 때 야, 내가 너라면 나 그거 안 할 텐데. 그럼 뭐야? If I were you. 촌스러워. What are you? I don't do that.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생활에서 많이 써. What are you?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얘기한 게 뭐야? If I knew라고 일반적인 동사의 가정법을 썼지 지금. 도치 된다 안 된다? 이것도 강제로 knew I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아직 설명 남았어. 일단 본문부터 확인할게. 이거 뭐야? 도치 된 거야. 그럼 내가 요 밑줄 친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요 학교 내신 들어갔네, 서수영. 요 부분 if he were to be를 지금 도치시켜 놓은 거야. 그럼 이 부분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if로 시작해서 쓰시오 나오면 이 부분 밑줄 쳐놓고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주어진 단어로 시작하시오 해서 if를 써놨다면 미래로 were he로 쓰면 안 된다니까. he were로 다시 고쳐야 된다니까. 알간? 중요, 개중요. 됐어? 자, 그러면 또 설명할 거 중요한 거 남았으니까 끝까지 잘 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야? 해석을 뭘로 할 뿐이야? 과거로 하는 가정법이지? 자, 이것도 정상적인 방식이 if, 주어. 얘는 어떤 만약에 비동사면 had been, 또 아까처럼 know면 had known. 비동사고 지랄이고 무조건 뭐 나와? had 나오고 이게 비동사면 been, 뭐 일반 동사면 pp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중요해. 이러고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플러스 pp를 뒤에다 쓰겠지. 얘도 도치가 가능한데 얘는 예외 없어. 왜? 비동사만 도치됐었지만 얘는 나오는 게 달라지지 않거든. 항상 주어 뒤에 뭐만 나와. 무조건 가정법 과거래 had가 무조건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없애고 무조건 had. had 주어
PP. 만약에 비동사면 had 주어 been 이렇게 될 거고 know의 PP가 뭐야? known이지. had 주어 known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예외적으로 had PP는 어떤 동사든 비동사든 뭐든 간에 had가 나와서 도치가 다 가능하다. 여기까지 됐어? 하나 더 남았어. 뭐씨 많아 이거지? 그럼 많아. 근데 이게 많은데 각계격파가 아니라 이렇게 흐름으로 한 세트로 들어야 니네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야. 하다가 말면 아무것도 안 남아. 지금 몇 가지 이해됐어? 내가 뭐 알려준 거야?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if 가정법 두 가지 설명하고 이 두 가지의 도치 방법 설명했지. 자, 추가적으로 하나의 특별한 가정법을 또 얘기할 거야. 여기 다 보이나? 가정법 미래라는 게 있어. 미래. 아니 선생님 가정법이 기존에 긴 걸 아니라고 하거나 옛날에 아니었던 걸 기라고 하는 게 가정법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가정을 하나? 가정법은 이미 상황이 나와 있어야 가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내 말 잘 들어봐. 야 나승아, 네가 전교 1등하면 내가 너한테 마라탕 100% 사줄게. 자, 내 말 잘 들어봐. 이거 얘가 1등을 할 수도 있다는 게 깔려 있어, 안 깔려 있어? 무조건 1등 못한다는 뉘앙스지. 미래를 말하는데도 이미 답정너로 말할 때 쓰는 게 가정법 미래야. 우리는 분위기로 말하면 돼. 영어는 표현이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분위기 잘 들어봐. 야 승훈아, 너 이번에 1등하면 선생님이 네가 갖고 싶은 선물 하나 해줄게. 이 말은 가정법이 아니야. 아니거든. 근데 네가 전교 1등하면 네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이건 뭐야? 못한다는 게 깔리잖아. 후자를 쓸 때 쓰는 표현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if 잘 봐. 관련 있어. 주어 공식이야. were to 동사와적이 가정법이래요. 자, get a perfect grade 100점 맞는 거거든. 누군가가 니한테 와서 if you were to get a good grade 뭐가 깔려 있는 거야? 넌 좋은 성적 못 받는다. 절대 그럴 리 없지만 이런 거야. 오케이? 뭐야? 태양 내일 어느 쪽에서 떠? 서쪽에서 뜨냐? 내일도 서쪽에서 안 뜰 거 아니야? 분명히 안 뜨겠지만 뜬다면 이런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 뭘 쓴 거야? 월투를 쓴 거야. 마지막 최종 if is rain it rains tomorrow. If it were to rain tomorrow. 자, 또 배운 개념 하나 나온다. 여기 무슨 형으로 썼어? 현재형이지. 단순 조건문이라고 해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현재 시제가 뭘 대신한다. 이거 내일 얘기지. 내일 비 올지 알아 몰라? 비 올지 모르지. 올 수도 있고. 이건 가정법이 아니라니까. 그때는 현재로 쓰면 돼. 오케이?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일 분명히 뭐 할 건데? 비가 안 올 건데 혹시라도 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어디 사는 놈이 얘기하겠어? 사하라 사막에 사는 놈이야. 친구한테 뭐라 그래? 야, 내일도 비가 오면 나는 잘 살 수 있지. 내일도 비는 뭐 할 거다? 안 올 거다. 오케이? 이럴 때 were to 쓰는 거야. 하나만 더 적어. should를 써도 돼. should를 써도 돼. were to 대신에 should를 써도 된다고. 오케이? 자, 이제 최종 끝판왕. 지금 배운 게 가정부 미래지. if로 시작하고 있지? 얘도 뭐가 될 수 있어? 그래! 그럼 지금 방식대로 해봐. 도치되면 위에 거 were to면 뭐가 나오면 돼? were, 주어, to, V 나오면 되지? 딱 나왔잖아. were, 주어, to be 나왔잖아.
이거 가정법 미래라니까. 가정법 미래를 도치시켜 놓은 거라니까. 이걸 내가 그냥 가정법 미래다 도치됐다 설명하는 거 말고 여기서부터 쭉 설명해서 이걸 끌어냈잖아. 이 한 세트가 잡혀야 니네가 영어를 잘할 수 있다니까. 알겠어? 그럼 추대일 때도 도치돼야 안 돼. 오케이 되지? 됐어? 자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월2와 슈드는 차이가 좀 있어. 월2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사실을 가정할 때야. 아까 그래서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 모르셨어. 월2를 썼지. 근데 나중은 내가 비하는 물었잖아. 이거 100점 맞으면 100점을 맞을 수도 있어. 극히 작은 가능성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과학이 아니잖아. 그럴 때 쓰는 게 슈드야.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안 될 것 같아서 이럴 때 쓰는 게 슈드야. 혼용해서 쓸 때도 있는데 약간 분위기는 그렇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왜 월2를 썼겠어? 자 해석한다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비테스티드니까 뭐 한다면 앞으로 불려와서 테스트를 뭐 한다면 받는다면 이 사람 옛날 사람이지. 되졌잖아. 앞으로 불러와서 테스트 보게 할 수 있어? 없잖아. 그렇게 미래에 안 되는 걸 가정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가정법 미래는 뒤에는 어떻게 써요? 뒤에는 앞으로 일이니까 would 쓰면 돼. 불려와서 테스트를 받는다면 그러한 작업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는다면 어떻게 했어? 원주민 얘기 끝났잖아. 원주민의 작업을 하라고 요청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거는 또한 원주민처럼 어떻게 잘 수행을 못할 텐데 원주민이 유럽인들의 작업을 잘 못한 것처럼 그 당시 그럼 그 사람을 쓸 때는 유럽인의 입장에서 원주민들 저 바보 같아. 저 우리가 하는 거 이런 거 집중 못하더라니까 이렇게 글을 썼겠지. 근데 글쓴이는 그놈 새끼 글 쓴 놈 다시 불러와서 원주민들이 잘하는 거 테스트 해보게 하면 그놈도 역시 못할 텐데 뭐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이거 지금 마지막 부분 발고 표자 특히 달달달달 공부해야 돼. 이거 안 되면 니네 학부쌤이 이상한 사람이야.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 이걸 시험 범위에 집어넣고 이런 표현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직무유기지. 왜? 수능에 이 가정법 도치돼가지고 조건문 많이 나오거든. 그걸 알려주겠지. 그러니까 세특 잘 쓰려면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발목에는 효자는 요거 지문할 거거든. 선생님들이야 학교에서 할 때 그냥 넘어갈라 싶으면 선생님 근데요 저 마지막 문장에 가정법 미래의 도치가 있지 않은가요? 그럼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근데 애들이 다 자. 자 이건 말이지 그냥 테스트 받으면 이렇다는 거야. 가정법인데 뭐 일단 지금은 넘어가. 그런 말 들었을 때 누군가 선생님 잠깐만요 저 가정법 도치 알고 싶은데요. 그래야 설명이 돼. 그러니까 넘어가면 이 바보들만 해줘야 알겠어. 넘어가. 근데 시험 출제를 옆에 반 선생님이 해요. 옆에 반 선생님은 이거 있지 학교별로 선생님들 다르잖아. 어떤 선생님 막 야 이게 중요해 이거. 어떤 선생님은 야 이거 해석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시험 출제 옆에 반 선생님 가정법 도치 딱 내는 거. 니네 어때? 상당히 패시브하게 어때? 선생님 우리 왜 안 가르쳤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쌤. 뭐라고 해? 이렇게 나와. 니네 말 해줬니? 우리 해줬는데? 우리 말 안 해줬어. 그럼 안 돼. 철저하게 공부하세요. 요걸 가지고 2교시에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 와.